미탁의 북상으로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은 오늘 자정을 전후해 영향이 가장 커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비리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시설 관계인이 사태 수습의 배후 역할을 하면서 안팎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도 높게 다뤘는데 주무부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전남 해상까지 올라와 전북은 점점 중심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수확기를 앞두고 찾아와 걱정이 더 큰데요. 전주 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현호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전주천도 조금 전부터 태풍을 시감한 만큼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1m도 안 되던 이곳 하천 수위도 30% 정도 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천변 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돼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서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과 부안, 고창 등 항포구에는 3천여 척 어선에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도내 8개 섬을 오가던 여객선은 오전부터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를 3번씩 오가던 군산공항 항공편도 격양된 상태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도내 130개 산림탐방로는 모두 통제됐고 바람이 초속 25m를 넘어가면 전북 지역의 모든 교량 통행도 제한됩니다. 내일 낮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최대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는 벼 쓰러진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주와 장수 등 과수농가도 이번 달 만생종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등 지역 축제는 연기되거나 취소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잠시 뒤인 밤 10시부터 태풍 중심부와 가까워져 오늘 자정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인 태풍에다 천문조까지 겹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며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천변에서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때 아닌 가을 태풍이 벌써 3번이나 북상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벼가 이미 누렇게 익어 수확만을 앞두고 있는데 습해와 수확량 손실이 우려되고 있고 밭작물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이면 수확이 가능한 만생종 벼들이 이미 여물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알곡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적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바람에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태풍만 아니라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겨는 계속 넘어가고 있고 수발화를 통해서 미질이 나빠질까 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닝닝과 타파 등 올가을 북상한 2번의 태풍으로 도복된 벼가 적지 않은 상황. 벼가 쓰러져 싹이 나기 시작하면 수확량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콩을 비롯한 밭작물도 습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잎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노랗게 변해가는 겁니다. 한 달 뒤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익었는데 바닥에 흥건한 물 때문에 잎이 누렇게 뜨고 뿌리는 썩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 등 다른 작물도 폭우와 강풍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아 방제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콩 같은 경우 탄저병 방제, 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상처난 부위라든지 이런 데 그 무름병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링링이 북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밀려온 3번의 태풍. 태풍은 아니어도 풍년 농사를 기대했던 가을 들녘이 태풍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가 다치는 화상벌레가 도내에 잇따라 목격돼 보건당국이 방역에 나섭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관내에서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출몰한다는 어제 전주 MBC 보도에 팔복동 등 일대의 방역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화상벌레가 학생 기숙사에서 발견된 학교는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입된 경위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2019 세계 소리축제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오늘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은 국내외 관악기 명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개막 공연 바람, 소리를 시작으로 소리문화의 전당과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갑니다. 한편 태풍 미탁의 북상에 따라 일부 야외 공연이 취소됐으며 조직위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후 일정 조정 여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침체되는 군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조선업 회복세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하지만 현대중공업보다 다른 계열사의 성과가 더 눈에 띕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두드러지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70척을 넘겨 50여 척인 현대중공업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 물량 배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추진 요건인 70척을 넘기지 않기 위해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현대사모나 현대미포로 배 수주를 돌리고 있다. 70척 이상이 확보될 경우에 검토해보겠다. 이 말이 굉장히 지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또 1년 이상 휴업으로 산업단지 계약 해지 사유에도 걸려 있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과 이런 걸 평가해서 하기는 조금.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겉돌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라북도 이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도 기업도 단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난처해야 하며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할당도 하고 그 기업의 어떤 신용 등급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조금 완화해가면서 지원을 했는데 군산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해명은 여전히 답이 없어 결국 답답한 건 도민들 뿐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실이 최근 국민 1,000명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51.9%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응답해 불안하다는 답변이 1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자는 데에도 58.8%가 찬성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5년간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라북도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15억 8천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군산공항은 미군의 활주로 사용료가 다른 공항보다 3배 이상 비싼 데다 최근 군산 제주 간 여객기 증편으로 손실보전금이 늘었습니다. 최근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나 인권 유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세상에 드러나도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대책위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수군수실을 점거했습니다. 장애인 폭행과 강제 노동 문제가 불거진 베델의 집 임시 이사진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이사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데 반발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대책위는 장수군이 이 같은 임시이사 선임을 방관하고 민간 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 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은 절대로 가해자가 구성한 임시이사를 명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정부 보조금을 1억 원 넘게 빼돌린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비리로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이사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억 7천이라는 돈이 횡령되는 동안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됐던 그 군산시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해당 시설에서 직업 훈련 명목으로 이뤄진 장애인 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배달의 집 강제 전원 조치와 관련해 질의에 나서는 등 도내 장애인 시설 비리와 인권 유린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쓰러짐 피해 등을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 가을 태풍으로 5천여 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 전라북도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함께 집계해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 구 본관 등 전북대 건물 3곳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모더니즘 건물 측의 특징을 반영한 대학 건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전북대학교 구 본관과 구 물리과 대학 건물, 구 중앙도서관 등 3곳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30일간의 예고기관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도내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신창현 의원실이 국토부와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에 내진 설계된 건물 비율은 9.1%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었고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지만 지난 4년간 감면 실적은 모두 4건에 3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제69주기 전북 합동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도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 전북연합유족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안 국회 처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3회 전주 슬로포럼 어워드 행사가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오늘 느림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로 로렌드 자체리 이탈리아 살로르노 시장과 심영배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 대표 등을 선정해 슬로 어워드를 시장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전북 지역 소방관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판정을 받은 전북 소방관은 186명으로 소방관 100명 중 7.8명꼴입니다.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공립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 결과 전체 221명 모집에 1,149명이 지원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